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도, 저는 이책, 저는 피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책 피비님은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오빠 한 명 있습니다. 오, 이책님은? 저는 남동생 한 명 있어요. 저도 남동생 있거든요. 그쵸. 우리 모두 남동생, 뭐 오빠 같은 남자 형제들만 맞아요. 있네요. 그러면 본인들의 다들 그 혈육 메이트들과의 사이가 어떠신가요? 막 1이 제일 안 좋다, 10이 제일 좋다라고 하면 이책님은? 저는 남동생이랑 2살 차이가 나는데 되게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좀 약간 친구 같은 사이? 왜냐면은 좀 비슷하면은 약간 싸우기라도 할 텐데 너무 다르니까 좀 서로의 그런 바운드를 존중해주는 그래서 한 5 정도였는데 원래는 작년에 같이 여행을 가고 한 7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닮았어요 이책님이랑? 저희 왜 안 보여줘요 이책님 동생? 보여줬어요. 사진 보여줬어요. 빅도 맨날 까먹어요. 그래요? 네네. 닮았어요? 안 닮은 것 같아요. 네, 좀 안 닮았는데 좀 커가면서 오히려 좀 닮은 것 같은. 피비는요? 저는 3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꽤 높네요 생각보다. 1 주려다가 3으로 올렸어요. 왜요? 계기가 뭐죠? 그러니까 묘하게 친한 듯 안 친한 듯 그런 느낌이에요. 사이는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뭔가 모르게 서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오빠 있는 여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보통. 약간? 그리고 피비네. 빅도님은 엄청 친하잖아요. 전 친하죠 남동생이랑. 거의 뭐 남성생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막 글썽이시잖아요. 재미중독자도 나왔잖아요. 저희는 조금 많이 친한 편이고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다 제 동생한테는 다 말하는 편. 그리고 이건 비밀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럼 또 지켜요? 지켜요. 저희 그건 있어요. 이건 지키자. 비밀은 지키자. 그리고 서로 뭔가 숨겨야 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서로한테는 말하자. 그건 있어요. 이거 부모님이 들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좋네요. 오빠는 어때요? 비밀 얘기요? 네네. 안 하죠. 왜 해요? 지금 되게 낯서네요 두 분이. 그래요? 그래요? 이책님도 비밀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우리는 좀 그 누나 형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치. 또 동생 입장도 들어봐야 돼. 맞아. 동생은 저 안 친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랑. 에이 그러기엔 너무 친해요. 그래요?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저희가 괜히 또 혈육 메이트 얘기를 꺼낸 게 아니겠죠. 오늘 모실 게스트분은 잼중 최초로 쌍둥이 자매분들이라고 하십니다. 와우. 네, 이 두 분은 이제 이책님께서 미리 미팅을 하셨는데 약간 이 사람들 정말 미친 놈들이다. 극찬으로. 저희 재미중독자에서는 극찬입니다. 너무 극찬이에요. 그래서 왜 수상할 정도로 대중문화에 너무 해박해서 거의 문화력 100%의 쌍둥이 자매다라고 하셔서 저희 PB랑 저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놓으셨는데요. 그래서 현생에 지친 우리 재미중독자 패널들에게 본인들의 머리에 차고 넘치시는 그 최신 문화 정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같은 집에서 자란 쌍둥이 자매의 취향은 얼마나 같고 또 얼마나 다를지 궁금한데요. 재미중독자의 켄달 제너와 카일리 제너, 재미중독자의 제시카와 크리스탈. 지금 바로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한 분씩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르마라고 하고요. 원래는 문학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제 대중문화 특집으로 약간 초대가 되었네요. 요즘에는 중화권 문화를 다양하게 즐기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르마님. 네. 안녕하세요, 딜러입니다. 저는 요즘에 빠져 있는 거는 이제 중국 드라마에 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는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쪽 많이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시카 같아. 제시카 같고 크리스탈 같아. 옷도 오늘 뭔가 그러니까 약간 톤을 비슷하게 하는데
차이를 분명히 줬어요. 근데 그 르마님은 또 이렇게 EPRA라고 적혀져 있는 걸 입음으로써 약간 좀 FX 같은 느낌이. 소녀시대 이런 거 안 입어요. 약간 아방가르드한 걸 입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딜로님은 약간 심플하게, 네, 맞아. 좀 심플한 룩으로 오셨네요. 네. 르마님, 딜로님 모두 재미 중독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각각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르마님께서는 아까 전에 중화권 문화에 재미에 중독되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그냥 1월만 돌아봤을 때는 홍콩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그리고 대만 영화랑 소설도 되게 열심히 읽고 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막 중국식 전병이나 뭐 하이난식 치킨 라이스 그리고 위위엔 같이 중국 음식들을 좀 먹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뭔가 요즘에는 중화권 문화를 많이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르마님이랑 이제 친구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 되게 홍콩을 항상 주기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홍콩을 주기적으로 가셔. 네. 이번에는 대만을 갔다 오시고. 그 작년에 2월 달쯤에 대만을 가고 그 12월 달쯤에 이제 홍콩을 갔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홍콩을 자주 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홍콩이요. 저는 홍콩이 언제나 매력이 넘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홍콩을 배경으로 옛날에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뭔가 자료조사 차원에서도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화권 문화의 매력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파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딜로님께서도 되게 비슷한 결로 또 중화권 문화에도 관심 많으시고 뭐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그런 뭔가 딱 뭔가 NG 느낌의 매체들에 되게 열려 계신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르마만큼 그렇게 중화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파지는 않고요. 좀 저는 라이트 유저로서 좀 깔짝깔짝 얇게 좀 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끔 좀 필 받으면 심연까지 살짝 갔다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심연까지가. 심연들이 너무 깊은데 말고 살짝 이제 발만 살짝 담가보고 나오고. 그러시군요. 아주 기대가 되네요. 중화권 드라마는 어떤 걸 보세요? 저 최근에 본 게 이거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이게 장월신명이라고 이제 선연물이 있는데 선연물. 네, 이제 좀 신선이랑 이제 무협 이게 섞여 있어서 막 마신도 나오고 무슨 무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이제 주제로 해서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 그거를 좀 선연물이라고 이제 하나의 장르가 돼서 드라마로 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아마 되게 무식할 거기 때문에 질문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두 분의 닉네임의 뜻이 궁금한데요. 왜 르마랑 딜로로 지으셨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처음에 여기 나가자 해서 이제 닉네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원래는 저희가 서로 부르는 애칭이 따로 있긴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퀸 펭귄이고 아델리 펭귄이거든요. 르마님이 퀸 펭귄, 네. 그리고 딜로님이 아델리 펭귄. 아델리 펭귄. 무슨 차이죠? 두 펭귄이 어떤 차이인가요? 너무 깊은가요? 그냥 사실 키 차이. 키 차이. 네. 맞네요. 퀸 펭귄이 좀 더 크고. 네, 크고 아델리가 좀 작으니까 그런 걸로. 그렇게 불렀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나오니까 이거 말고 좀 길잖아요, 닉네임이. 그래서 좀 두 단어로 되는 걸로 좀 하고 싶다. 이음절짜리로 하고 싶다 해서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르마딜로처럼 굴러가고 싶다라는 말을 좀 가끔 자주 해요, 서로. 둘이서요? 근데 되게 비범하지 않은 말인데 되게 자주 한다니까 너무 귀여우시네요. 뜬금없이 그냥 굴러다니고 싶다. 아르마딜로처럼 막 굴러가고 싶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R을 떼고 이제 르마랑 딜로. 그래서 하긴 아르랑 마딜은 좀 이상하니까. 네, 그쵸. 르마 딜로. 르마. 아는 성씨로 해요 그러면. 르마 딜로. 그런 또 뜻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사실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막 밈 같은 거에 무조건 자매 있으면 조그만 사람이 언니고 큰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동생이다. 그래서
뭔가 딜로님이 언니실 것 같은데 혹시 쌍둥이 자매라 하셨는데 누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덩치가 있다는 네. 이미. 딜로님이 언니시고 네. 르마님이 동생. 근데 쌍둥이인데도 언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 아니면 약간 친구 같은 그런 그게 느낌인가요? 언제나 논쟁거리인데 약간 저는 뭔가 친구처럼 평등한 관계지만 뭔가 언니한테 바라는 게 있을 땐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회주의자죠. 언니라고 실제 부르시진 않고. 그렇죠. 아, 진짜 쌍둥이신 거죠? 네. 네. 어머니가 힘줘서 동시에 낳으실 쌍둥이신 거죠? 왜 그걸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엄마는 힘을 주지 않으셨어요. 제왕절개이기 때문에 의사분이 힘을 네. 주셨군요. 너무 TMI야. 너무 상세해. 너무 상세해. 그러시군요. 그럼 약간 또 질문이 몇 초 빨리 태어나셨어요? 이게 민감하잖아요. 1분 1분 꽤 오래. 의사분이 손이 느리셨네요. 그럴 수 있죠. 완전 언니시네요. 네. 일본님이 언니지. 저는 한 몇 초 정도면 그냥 편하게 해라라고 할 줄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1분이면 또.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마님은 또 저희 또 고등학교 친구야. 그놈의 고등학교 동창들. 저희 고등학교 이상한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이젠 좀 민망해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시고 그래서 자주 뵀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저요. 그냥 여행 다녀오고 뭔가 이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뭔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뭔가 나중에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미뤄왔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분주해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시간이었군요. 그냥 지금 좀 서투르고 못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르마는 좀 네. 못해도 돼요. 맨날 완벽하게 하니까 좀 못해도 돼. 맞아, 너무 잘해. 맞아. 그럼 르마님은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진짜 저희는 친하죠. 어떻게 사는지 잘 아는데 또 딜로님은 처음 뵀잖아요. 네네. 저 르마님한테 말씀 되게 많이 들었는데 혹시 딜로님께서는 저희 방송 들어보셨는지? 저 그 짧게 들었어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MT 갔다 온 다음 거를 이제 MT 얘기했던 그 방송을 살짝 봤거든요. 네. 양수리에서 생긴 일 맞아,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이게 그때 좀 듣다가 일이 또 뭔가 하나 생겨가지고 끝까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방송 근데 저는 무슨 일일지도 너무 궁금해요. 무례하지만 어쨌든 그 하필이면 그 방송 처음에 조인성 나온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네, 무슨 일하고 하고 계셨어요? 저요? 네네. 전 일을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양이라 해야 될까요? 좋죠. 심신의 안정과 이제 다음 이직 준비를 위한 힘을 축적하고 있고 이제 그 전에 뭔가 평소에 못했었던 거 좀 하고 지냈어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면허를 안 땄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따가지고 너무 좋다. 면허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시게 된 이유가 르마님이 꼬셨나요? 듣고 그러니까 그 게스트가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이제 건너 들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팟캐스트 같은 거 조금 좀 관심이 조금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혹시 되냐 하고 이제 통해가지고 르마님 통해서 여쭤봤었죠. 이채익님께. 네. 근데 저희가 또 덥석 물어서 네. 그렇게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이제 덥석 이제 저희가 물어서 나오게 되셨는데 저희가 칭호를 재미있는 정독자의 제시카와 크리스탈로 붙여드렸잖아요. 이 칭호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너무 황송하고 황송하네요.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언짢으시진 않았죠?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포장해 주셔도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또 팟캐스트의 묘미예요. 그쵸. 딜로님이 이제 제시카시고요. 르마님이 이제 크리스탈. 오늘은 이렇게 하면 제가 언제 크리스탈을 해보겠어요. 재미중독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분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르마님이랑 딜로님은 서로 쌍둥이시잖아요. 두 분은 쌍둥이로서 되게 많이 들은 질문이겠지만 평소에 서로 어디가 닮았고 또 어디가 안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외모적인 것도 되고 아니면 가치관이나 뭐 성정이나 등등? 약간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니까 좀 정말 그 모든 부분이 다 닮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딱 자매 닮은 수준으로 닮았거든요. 근데 그 자매 수준으로 닮으면 사실 좀 뭔가 요목조목 찝어가지고 어디가 많이 닮았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그쵸. 좀 저희가 특징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웃을 때 저희 둘이 엄청 닮았. 그거를 좀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웃을 때. 맞아요. 네. 근데 그 웃을 때 그 호흡 같은 게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 한 명 한 맞아. 명씩 봤을 때. 네. 이게 형제 자매들이 호흡이 닮더라고요. 그 어. 외양은 안 닮을 수 있어도 음. 너무 같이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약간 기분 나쁜데요. 제 동생이랑 저랑 호흡하는 게 닮았다니. 아니 형제랑 자매가 그쵸. 유난히 그렇군요. 음.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쌍둥이들끼리는 텔레파시 같은 거 통하나요 혹시?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그래요. 아니 뭔가 같이 태어났으니까 동시에 무례하지 마. 통하신 적 있으세요 텔레파시? 아니요. 아 진짜요? 아. 있어? 혹시 내가 기억 못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품어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제가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아. 얘기를 아.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막 얘한테 괜히 막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이제 딜로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이제 알아달라고 이렇게 티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딜로가 텔레파시 없다 이런. 거부하시네요 이쪽에서. 근데 아니 그 정도는 이제 그냥 눈치로 우리 이제 성장하면서 사회성과 그런 걸 이제 눈치와 이런 우리 그 행동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알죠. 아, 쟤 무슨 할 말이 있어 와리가리 하는구나는 아는데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거를 받아줄까 아니면 먹금을 할까. 아니 언니야 딜로니 역시 그러네요. 언니요. 맞아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확실히 쌍둥이시지만 성향이 좀 더 딜루님이 약간 시원시원하시는 성격. 이건 기능기고 아니면 아니야. 얼마나 좀 더 신중하신 스타일이에요. 신중하신 스타일. 근데 두 분이 보니까 대중문화에 해박하다라는 점에서 있어서는 너무 똑같아요. 아까 어. 중독되어 있는 것만 들어도 사실 아까 딜루님 말씀하실 때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새로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두 분 다 약간 중화권 그런 문화도 좋아하시고 맞아. 근데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많이 접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같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맞아. 나이도 같아서 이렇게 좀 공유하는 문화가 많았던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취향 같은 것도 비슷하시나요? 아, 아니요. 취향은 달라요? 취향 좀 달라요. 그 단적인 예로 남자 얼굴 보는 취향 달라요. 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걸 말해주셔야 돼요. 그럼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좀 정석의 꽃미남 스타일을 좀 이렇게 소나무같이 좀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차은우 아니면은 뭐 김범 이렇게 말할 때 양조위 이렇게 약간 선이 굵직굵직한 미남은 진짜 뭐랄까 현대 미남 고전 미남? 약간 그런 그럴 수 있겠네요. 느낌의 차이인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딜로가 중화권 배우들이 흔히 좀 선이 굵다고 많이 하는데 선이 굵은 스타일을 또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생겼잖아요. 싫어할 순 없어요. 여성들이. 아까 이제 얇게 여러 분야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약간 약간 남자의 취향도 약간 그런 편이신 건가요? 저 넓은 편이긴 했는데 그냥 그 뭐라 해야지 계열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김범 계열이랑 양조위 계열은 다르죠. 맞아요. 너무 달라.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는 조금 맑은상 좋아합니다. 맑은 상. 네. 두부상 아닙니까? 두부상. 그렇죠. 재밌는 또 이런 다른 점이 또 있네요. 그리고 옷 취향 좀 달라요. 옷 취향이요? 네. 오늘 옷 입으신 것도 맞아요. 크리스탈이랑 제시카처럼
어떻게 다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아마 빛보다 이 책은 알겠지만 전 약간 무늬 있고 좀 꽃무늬 들어간 거 맞아. 좋아하거든요. 르마님은 맞아. 네. 좀 무늬 있는 스타일을 네. 많이 입으시죠. 네, 근데 이제 딜로는 조금 더 베이직하고 깔끔한 걸 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와인색 위에 입으신 목폴라가 딱 제 스타일이에요. 전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 르마님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르마님. 근데 르마님도 약간 오늘은 베이직하게 입으셨는데 참지 못했어요. 로고가 있는. 저 로고가 없으면 못 참았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이해해요. 저도 문구가 꼭 있어야 여기 지금 푸이라고 있어요. 네, 문구가 없으면 그 옷을 끌리지가 않아요. 지금 봐봐, 저 무늬 거의 없잖아요. 피비님 지금 대문짝하게 가슴에 적혀져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정말 한 몇 년간 뜯어 말려가지고 문구로 이제 정착했거든요. 혹시 동킹인가요? 네. 찢어 화형식 한다고 하죠. 꼭 그런 거 말리는 건 동킹이더라고요. 네.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재밌네요. 옷 스타일도 두 분이 다르시고.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샀을 때 엄마랑 조금 취향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르마님이? 그 옷을 샀는데 이제 제가 하나 하피 같은 걸 하나 샀어요. 네. 뒤에 막 되게 얇은데 막 산수화 같은 거 막 그려져 있고 비범해. 딜로님 되게 비범해요. 네. 제 눈에 이쁘고 난 입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랑 이제 르마가 이거를 왜 사? 라는 표정으로 제발 집 안에서만 입으라고. 너무 궁금해. 약간 좀 그 스타일이 다르군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외람다 말씀이지만 나중에 그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카일리 제너, 켄덜 제너가 SNS에 우리의 비슷한 물건이지만 취향이 다른 것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이 이제 부자니까 뭐 지갑도 뭐 예를 들어서 샤넬 지갑이어도 다른 디자인이어서 딱 이건 카일리 거, 이건 켄덜 거 사람들이 막 구별할 수 있게 하는데 두 분이 옷 딱 해놓고 이거는 르마 거, 이건 딜러 거 이렇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거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SNS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럼 지금은 두 분 모두 성인이시니까 어쨌든 예전에 학생 때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까지는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두 분은 어쨌든 쌍둥이시니까 학년도 매번 같았을 거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문화력이랑 지적 능력도 너무너무 지금 비등비등 비슷하신 것 같고 하시는데 혹시 이제 저학년 때,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 아니면 뭐 중학교 때까지 쌍둥이였기 때문에 특별했던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뭐 뻔한 걸로 뭐 시험 때 바꿔 들어갔다던가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일란성이셔서. 근데 저희는 확실히 좀 일란성이기도 하고 좀 부모님이 양육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쌍둥이지만 뭔가 개성을 존중받으면서 서로 각자 좀 다른 객체로 잘 자랄 수 있게 그 이제 자라게 하는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같은 반을 그냥 편성하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또 4학년 때부터는 또 다른 반에서 지냈거든요. 저희는 이거 어머니의 그 빅브라더 같은 그건가요? 입김이 들어가서. 네, 조금. 그리고 좀 그냥 그때 당시 속설에는 그냥 쌍둥이는 3학년 때까지는 같이 붙여놓더라도 4학년 때부터는 좀 이제 개성도 생길 나이니까 좀 이렇게 따로 각자의 생활을 좀 가지게 해주는 게 좋다? 좀 그런 뭔가 교육 관련된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재밌다. 좀 그걸 따라서 좀 그냥 따로 그 각자 지내게 했던 시간이 길었고 중학교 때도 다른 중학교 진학하고 고등학교 때도 다른 중학교 다른 고등학교 진학해가지고 사실 좀 뭔가 그냥 각자 생활이 있는 게 크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쌍둥이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그런 거를 진짜 또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쌍둥이인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몰랐던 이런 쌍둥이론.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같이 뭔가 함께 하고 4학년 때부터 좀 떨어뜨려 놓는다. 제이셔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계획적이세요. 계획적이셔요. 그럼 뭔가 두 분은 학창 시절에 쌍둥이여서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딱히 없으셨던 건가요? 저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뭐가 기억나냐면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수영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 그때는 이제 또 저학년 때라서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겹쳤는데 수영장을 다닐 때인데 이제 수영 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늘 이제 만화 주제가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좋아했던 만화 주제가 그 만화 주제가를 저희식으로 개사를 막 했어요. 중간중간 귀여워. 막 가사를 바꿔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조용히 둘이 나란히 걸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귀여운 구호네요. 저는 안 좋은 막 일탈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귀여운 것이네요. 그러게요. 그때부터 이제 두 분 만화를 공유하시고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 제가 그러면 쌍둥이론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뭔가 자매나 형제보다 쌍둥이가 이런 점은 좋다. 장점은 이런 게 있다. 아니면 단점은 이런 게 있다랄 만한 게 있을까요? 장점은 그래도 이제 준비물 같은 거 빌릴 때 편한 장점이 좀 있고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학년이 네, 같으니까. 학년이 같으니까. 그리고 공통된 준비물을 어차피 얘도 이제 뭐 그 비슷한 날에 또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적어도 얘는 있겠지. 얘는 있겠지. 그래도 얘 사물함에는 그것이 들어 있겠지. 맞아. 그런 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막 가끔은 친구한테 막 빌릴 때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또 가끔 좀 미안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매나 이렇게 쌍둥이면은 그런 거 없이 거리낌 없이 야 있냐 이러면서 많이 빼먹으셨나 봐요. 딜로님이 르마님 거를 많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빼먹진 않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약간 자매랑 또 다른 게 쌍둥이는 학년이 같으니까 가족이면서도 친구 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해서 그 준비물도 빌리고 좋네요. 단점은 있나요? 단점이요? 약간 장점, 단점 둘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진짜 친구를 사귈 필요성을 진짜 못 느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라올 유년기부터 그래도 뭔가 가까운 친구가 한 명은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뒷배가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친구를 사귀려고 막 애쓰려면 위기감을 좀 느껴야 돼요. 사람이 이러면 외톨이가 될 거야. 약간 근데 전 좀 그런 위기감이 없었어가지고.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영화 몽상가들이 생각나네요. 그 몽상가들이 되게 엄청 야한 영화예요. 저도 둘이 봤잖아요. 르마님 집에 가서 봤어요. 르마님이랑 같이 봤어요. 근데 거기도 쌍둥이인데 일란성 남자 여자 쌍둥이인데 친구가 둘이 너무 친구 같아서 약간 사회성 결여가 돼요. 둘만 놀아서. 진짜 그래서 약간 정말 변태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생각나네요. 너무 부적절한 걸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늘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부럽네요. 저는 원래는 이제 주변에 쌍둥이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항상 자매를 보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뭔가 항상 제일 단짝 친구인 느낌? 그 둘이? 왜냐면 이제 성별도 같고 공유하는 그런 감정이나 뭔가 생각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자매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심지어 쌍둥이는 나랑 유전자까지 거의 비슷해.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오빠가 아니라 쌍둥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쌍둥이 갖고 싶어요? 네, 너무요. 나와달라고 해요. 안 돼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르마님과 딜로님 함께 이제 쌍둥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의 대중문화 취향을 살펴보는 문화력 탐구 생활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문화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단어에 대해서 이채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문화력이란 이번에 제가 르마님과 딜로님과 사전 미팅을 할 때 불현듯 제 머리에 떠오른 그런 단어예요. 보통 대중문화에 해박한 사람을 덕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덕력이 강하다, 덕력이 높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덕력이란 특정 분야에 열정을 쏟는 매니아를 뜻하는 덕후와 공력을 합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는 정도를 말하는 뜻이라고 해요. 제가 약간 이해했을 때 덕력은 하나 혹은 소수의 컨텐츠를 몇 년간 집중적으로 파는 거라면은 문화력이란 그때그때 이게 쏟아지는 그런 최신 컨텐츠들을 감별하고 또 보고 소화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약간 트렌드 세터 같은 느낌인
능력이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르마님과 딜로님과 사전 미팅을 할 때 2시간 정도 했는데 2시간 내내 두 분이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뭐 문화까지 문화 전방위에 대해서 엄청 열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자매, 이 쌍둥이 문화력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시면은 꼭 이런 문화에 대한 토크를 해봐야겠다. 요즘에 이런 큐레이션 같은 거 많잖아요. 쏟아지는 컨텐츠 중에서 도대체 뭘 봐야 되나. 그래서 이 두 분께 이런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번에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재미중독자에서는 이 문화력이란 단어를 개인이 가진 소프트 파워, 자신의 삶을 나만의 다양한 컨텐츠로 다양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문화력, 약간 문화 전문가가 지닌 그런 능력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문화 전문가 르마님과 딜로님께 문화력을 전수받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두 분은 최근 어떤 콘텐츠들에 빠져 계실지 궁금합니다. 르마님, 딜로님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제시카 크리스탈이요. 네, 2층이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어디인가요? 네, 첫 번째 분야는 영화입니다. 네, 두 분은 최근 가장 재밌게 보신 영화가 어떤 건가요? 같이 본 건데 신세계를 딜로님? 같이 봤거든요. 신세계요? 네. 그 한국 영화 신세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영화 신세계를 봤어요. 이번에 처음 보신 거예요? 네, 둘 다 처음 봤어요. 와, 그렇구나. 갑자기 왜 보셨어요? 르마가 네. 갑자기 틀어서 같이 봤어요. 갑자기 르마님 왜 트신 거죠? 교양을 쌓고 싶어서. 맞아. 그 신세계가 막 온갖 대중문화에서 밈으로 자꾸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교양을 쌓고 싶어서 트셨군요. 네. 어떠셨어요? 저 계속 버킷리스트에 있긴 했었어요. 버킷리스트? 네. 죽기 전에는 봐야 된다. 네. 근데 재밌으셨어요? 네, 전 재밌었어요. 어떤 게? 황정민이랑 이정재 배우님의 그런 관계성도 재밌었고, 그 이정재 배우님 캐릭터가 옛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언더커버 경찰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처음과 끝에서 조금 그 심경과 그런 변화가 되게 많이 드러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초점으로 해서 좀 봤을 때도 되게 재밌었고, 황정민 배우님의 그 역할, 정청이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그 참사랑? 그쵸. 네. 약간 브로맨스 같은 게 있죠. 네, 브로맨스 돼서 그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약간 말하시는 게 거의 이동진 평론가 작품을 이렇게 전 약간 뭐가 약간 재밌었어요 하면 액션이 좋았어요 분석을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르마님은 최근에 어떤 거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가장 좋았던 게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영화를 봤는데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아마 그 감독님의 좀 가장 최신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 영화고요. 대만 영화. 뭔가 그 대만 영화도 되게 유명한 감독들이 많잖아요. 허우샤오시엔 감독이라든지 다른 뭔가 대만 뉴웨이브 감독 영화들 중에서 다른 영화들은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저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얼마나 대단하길래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뭔가 그냥 대단함을 떠나서 주는 메시지가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되게 좋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은 약간 영화를 그 신세계는 같이 보셨다고 집에서 보셨겠지만 약간 영화 보는 스타일 어떠신가요? 영화관에 가서 보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보시나요? 저는 영화관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영화를 보려고 하면 주의가 너무 산만하고 뭔가 이렇게 영화를 몰두할 수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영화관을 가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간 옛날 영화들 재개봉해줄 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항상 보러 가야지 하고도 못 보러 가잖아요. 괜히. 그러면은 딜로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원래 저의 성향은 좀 집에서 보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네. 이제 옛날엔 사실 이제 학생 때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근데 제가 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좀
제가 영상 같은 거 좀 보다가 막 멋있는 대사나 그런 게 나오면 네. 저도 모르게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제 동생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가끔 몇 번 같이 본 사람한테 또 중얼거려 이러면서 이제 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좀 이제 의기소침해져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은 남자친구가 영화관파여서 남자친구 때문에 영화관을 갑니다. 또 러브 이슈로 네. 영화관을 근데 가는. 은근히 되게 러브 홀릭이셔. 네. 딜런님. 같은 러브 홀릭으로서 약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져요. 피비님 어떠세요? 저는 영화관 가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죠? 저도 집중력 이슈 때문에 뭔가 마음을 크게 먹고 가게 돼요. 요즘에 또 영화관에. 길잖아요. 네, 너무 쇼츠에 절여져가지고 그 2시간을 버텨낼 자신이 약간 부족해요. 우리 도파민 테라피 해야 돼요. 저랑 피. 그러니까 당분간 끊어야 돼요. 괜찮아요? 명상 특집 한번 해요. 좋아요. 도파민 없이. 네. 좋은데요? 그럼 두 분은 약간 평소에 어느 나라 영화 좀 보세요? 저 영미권 그래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영미권이라면 해리포터? 해리포터, 디즈니 아니면 마블 그런 거 좀 많이 보고 한국 영화는 최근에 봤던 마동석 배우님 그 범죄도시 정도? 텐트폴 영화 위주로 보시는 건가? 네. 근데 그렇게 또 한 장르만 보진 또 않아요. 이게 넓게 역시 이것도 넓게. 깔짝깔짝. 그러면 르마님은요? 저는 그냥 가장 최근 라인업만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중화권 영화를 많이 봤어요. 네. 고수의 향기가 느껴져요. 중심 고수 같아요. 중화권 영화나 그런 문화만의 약간 매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약간 사실 저는 좀 공부하려는 태도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시대극을 꼭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배경으로.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어쨌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배우려면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조금 작품성이 떨어져도 뭔가 소재가 좋다 이러면 좀 본다든지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대극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중국이가 중화권으로 그냥 좀 거기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묘한 매력을 느끼시는 거군요. 그럼 르마님의 인생 영화도 중화권? 인생 영화는 근데 중화권 영화는 아니고. 너무 궁금해요. 네. 뭐예요? 저 왜지? 그러니까 인생 영화는 그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의 성류의 빛깔이었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멋있어. 인생 영화. 나도 이걸로 아이언맨이요 이렇게 하는. 뭐냐면 세르게이 파라자노프의 성류의 빛깔이요. 멋있어. 있어 보여. 어떤 영화예요? 이 영화가 보통 영화는 드라마나 서사잖아요. 사실 뭔가 스토리가 있고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좀 시를 영화화 시킨 거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실험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근데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냥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었고 아무래도 러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인근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인근 지역 국가 문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르메니아의 약간 전통 예술이나 문화가 많이 드러나 있는 영화라서 좀 저도 보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네. 이거 적어놨다가 저 보려고요. 나중에 재미중독자 영화제 한번 하면 나 재미중독자 영화제 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해야겠어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틀어야 돼요. 좋아요. 약간 그 야간에. 좋아요. 그러면은 딜로님은요? 영화요? 네. 저는 일단 이제 액션으로는 이제 존윅 시리즈 확실히 달라. 너무 멋있어. 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판타지 계열 쪽은 또 해리포터. 맞아. 근데 존윅 시리즈를 인생 영화를 뽑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또 그 총 액션 영화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존윅은 좀 어쩌다가 처음 1편은 개봉할 때를 안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되게 단순한 구조에 액션을 몰아붙이는 영화라는 걸 이제 리뷰를 좀 보고 이제 OTT 서비스를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단순한데 총도 여러 가지 나오고 또
찬창 가는 것도 되게 디테일 있게 계속 잘 갈아주고. 아 찬창 그런 디테일도 보시는구나. 네. 그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지형이라든지 뭐 도구를 되게 잘 사용해서 막 쓰니까 재밌더라고요. 화끈해요. 네. 조그마해도 화끈해요. 너무 귀여워. 두 분이 쌍둥이신데 확실히 달라요. 얘기만 들어도 영화 취향이 확실히 다르고. 화끈하네. 너무 귀여우시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야는 드라마입니다. 그 영화랑도 약간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 두 분은 약간 평소에 어느 나라 드라마를 좀 주로 보세요?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그래도 제일 비중이 많고요. 최근에 보시는 거 있나요? 한국 드라마요? 네네. 가장 최근에 보신 거. 재탕을 살짝 했어요. 비밀의 숲을. 또 한국 확실히 클래식. 계열이 다 공통이셔. 그 유명한 건 유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이유를 또 유명한 이유대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비밀의 숲 최근에 다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여전히 좋고요. 또 이제 황시목 검사님 너무 멋있으시고요. 또 덕질도. 도부상이야. 아 그래요? 남자친구 말고 궁금해요. 저는 무례한데 그게 너무 계속 궁금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르만님께서는 요즘 어떤 나라 드라마를 좀 보시는지? 저는 중화권인가요? 생각보다 한드는 진짜 많이 안 봤고요. 한드는 확실히 딜러가 많이 알아요. 그 배우 이런 정보도 딜러가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드보다는 영드를 많이 봤고 중화권 드라마도 그래도 간간히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중화권 드라마는 물어보기도 겁나요. 당연히 모를 거겠네. 와. 그럼 두 분의 인생 영화는 이제 인생 드라마는 딜로님은 비밀의 숲. 비밀의 숲 방금 말씀하신. 네. 르마님은 그러면 전 다운튼 앱이요. 다운튼 앱이? 네, 영드입니다. 이건 어떤 드라마예요? 약간 시대극인데요. 20세기 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 침몰부터 한 1920년대 중반까지를 이제 한 6시즌 정도로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좀 잘 쓴 시대극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혹시 유명한 주연 배우가 나오나요? 유명한 주연 배우 거기에 좀 근데 영국 내에선 유명한데 한국에서 뭔가 할리우드 스타 이런 분은 많이 없었는데 아마 제일 유명한 게 댄 스티븐스? 그분이 좀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시즌 3까지만 나오고 아마 이제 하차하셨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나요?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왓챠. 네, 참고해 놓겠습니다. 이런 분들 곧 뜰 수도 있어요. 맞아. 댄 스티븐스 적어 놓겠습니다. 네. 그분 맥고나걸 교수님. 맞다. 딜로가 지금 상기시켜줬는데 거기에 그 매기 스미스 맥고나걸 교수님 배우분이 나오세요. 역시 해리포터. 네. 참 대쪽 같으셔.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드라마 두 분 인상적으로 봤던 드라마 추천해주고 싶은 드라마 있으신가요 하나씩? 저 네네. 그 아까 처음에도 말했는데 딜로님. 장월신명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처음에 말했던 그 약간 무협 느낌의 그 장월신명. 뭐죠? 선현물? 네, 선현물이요. 근데 꼭 살면서 한 명씩 그 무협지 덕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해요. 그 무협지 덕후들. 약간 그런 팟인 것 같아요. 장월신명. 장월신명. 이 드라마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 남주랑 여주 일단 얼굴이 다 아름다우시고 굉장히 중요하네요. 딜로님 거 약간 믿고 보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나름 40화거든요. 조금 이제 한국 드라마를 생각했을 때는 중국 드라마 항상 기니까 호흡이 좀 이제 너무 힘들다라 생각하는데 저 40화를 되게 그 3일 밤 새가면서 봤어요. 네. 정말 심연까지 갔다 오셨나요? 아직 심연까지는 안 갔는데 밤새면서 봤는데 근데 되게 그 조금 스토리에 그렇게 막 좀 지루하다라는 부분은 전 잘 못 느꼈고요. 그래도 다 중요한 부분에서 좀 살짝 지루할 수 있나 했는데 이게 얘네가 그 서로 이야기가 초반부터 끝까지 좀 이어지는 부분이랑 연결되는 그런 요소들이 막 되게 많아서 그것도 찾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한 번 보고 다시 봤을 때 지금 또 다시 보고 있어서 다시 봤을 때 또 보이는 게 또 있거든요. 맞아. 혹시 하나의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를 여러 번 보는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아. 잘 그렇게 정말 재밌는 것만 조금 이렇게 보고 좀 평소엔 좀 도장 깨기처럼 여러 개를 보려고 하시는 네, 거예요? 그냥 한 번 보고 다 봤어 끝 이렇게 좀 넘기는 쪽이긴 한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흔들어 놓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비밀의 숲같이 좀 이렇게 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한다 그런 게 있으면 또 계속 찾아보고 다시 또 보고. 그렇군요. 근데 뭔가 딜로님의 추천은 재미는 무조건 보잖아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장월신명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거 되게 많아요. 왓챠에도 있고 웨이브에도 있고 TV인가? 어디 하나 더 있었는데 팜플렛이군요. 쿠팡 모르겠어. 그거거든요. 일단 웨이브랑 왓챠는 확실하게 있어요. 네. 혹시 모든 플랫폼을 다 가입해 놓으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왓챠 제 걸로 왓챠가 있고 르마가 웨이브가 있어서 르마 걸로 처음에는 봤어요. 넷플릭스는 가족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르마님은 그러면은 추천해줄 만한 추천 드라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네버 해브 아이 에버인가? 그 약간 청춘 시트콤 같은 게 있거든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그게 좋았어요. 이제 인도 소녀인데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대학도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녀가 널드니까 약간 이렇게 남친 사귀어보는 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친 사귀기 프로젝트 플러스 이제 아버지가 급사를 하세요. 뭔가 그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처를 좀 치유해 나가는 과정? 뭐 이런 게 조금 합쳐져서 되게 재밌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 포스터 본 것 같아요. 네. 그 넷플릭스에 홍보해가지고. 네. 볼 게 많아졌네요, 우리. 이거 리스트업 해야 돼요. 리스트업 해야 돼요. 리스트업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영화, 드라마에 대해서 두 분께 작품 추천을 좀 받아봤는데 이제 좀 공통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최근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감지되는 트렌드를 가볍게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딜로님? 네. 요즘 트렌드 한국 드라마는 확실히 좀 정통 사극보다는 이제 좀 퓨전 사극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대사 같은 것도 옛날엔 그래도 좀 막 옛날 선덕여왕이나 동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사극의 틀 안에서 조금 그런 게 창작이 있지만 사극체라는 게 있잖아요 말로. 근데 요즘 퓨전 사극들은 확실히 좀 그런 게 많이 좀 덜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현대 말투를 쓴다든지 그렇다고 완전히 다는 아닌데 뭔가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사극면은 막 동촉하여 주십시오 이런다든지 소녀 일어나였사옵니다 좀 이렇게 가거나 연인만 봐도 좀 그런 게 잘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투를 쓰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좀 애드립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되게 가볍게 뭐 했잖아요 이렇게 막 간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아쉽죠. 약간 정통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물론 가볍고 좋긴 한데 또 그런 장점이 있긴 해요. 퓨전 사극의 장점이 분명히 있긴 한데 가끔은 이제 좀 많으니까 그래도 정통이 너무 좀 너무 적으니까 좀 정통도 가끔은 보고 싶은데 한 맛만 있어 맛이 다양하지 않아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저 어제인가 쇼츠에서 봤는데 또 이거 쇼츠에서 봤네요. 거란 고려 전쟁. 고버전. 그거 되게 요즘 핫하던데요. 맞아요. 그거는 퓨전인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거는 원작 소설이 있긴 하지만 거의 그 정통 쪽을 가려 하는 정통인데 제가 근데 초반을 좀 보고 몰아서 봐야지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명작인데 뒤에서 작가가 바뀌어가지고 뒤가 아쉽다. 조금 이상하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통 사극 안에는 들어있다. 그렇군요. 그 무게감은 있으니까. 저 뉴스에서 봤는데 대장금이 새로 나온다고 또. 맞아요. 맞아요. 이영애 씨 주연으로 대장금 2 한다는 얘기 저도 봤어요. 계약하셨다고 들었는데. 대박. 그것도 사극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전문가 같다. 역시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단언하지 않아. 그렇군요. 그럼 르마님은
봤을 때는 요즘 트렌드 어떤가요? 아 저요. 저는 좀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근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물을 좀 봤을 때 느껴지는 건데 좀 현대 중국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가 조금 드라마에서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몇 년 전에 되게 히트한 드라마 중에 위장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위장자. 약간 그 중일 전쟁 시기 배경으로 이제 삼중 스파이가 되어서 공산당인 그 스파이 형제 3명이 이제 힘을 써가지고 일본 세력과 맞선다 약간 이런 시놉시스인데 거기서 보면 그 삼형제가 뭐 정말 공산당이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정말 부잣집 도련님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공산당이지만 그 부유한 뭔가 그 부르주아 중산층의 취향을 획득하고 있는 것에 호감을 느꼈다고 전 좀 되게 많이 느꼈고 그게 조금 중국 공산당이 가진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조금 뭔가 공동부유라는 뭔가 그런 정치 프로파간다에 조금 되게 뭔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티가 날 때가 있으면 조금 약간 웃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억지로 약간 주입하려는 느낌이. 네. 그게 되게 파생작도 많고 좀 이제 네 아무래도 좀 거기서 느껴지는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두 분 분석력이 대단하세요. 진짜 전문가예요. 거의 평론가 수준으로. 진짜 아니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남발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팟캐스트 같은 거로 문화력 관련된 그런 거 하시면 너무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냥 문화 토크. 그래서 요즘 최신작 하나 놔두고서 파헤치는 거죠. 뼈까지 이제 발라먹으면. 그러니까 진짜 골수 팬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화력에 대한 분석을 넘어가서 조금 이제 가벼운 질문으로 어쨌든 두 분의 취향이 확고하신데 그럼 혈육한테 추천했다가 이거 별로다 하고 반려당했던 그런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네. 그 하나는 웹소설인데 딜런이 또 웹소설 좋으시니까. 네. 저도 그 이제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라는 웹소설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미래 지구가 너무 환경 오염이 심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주로만 쏟아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좀 방향을 바꿔서 심해에 사는 거를 좀 연구해보자 해서 심해 센터를 이제 재밌는데? 심해 센터를 이제 만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한 나라만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여러 나라들이 같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심해 센터에서 벌어지는 살짝 재난물이라고는 신호부는 재난물이라고는 저는 항상 소개를 하는데 이제 왜냐면 또 더 얘기하면 이제 스포가 되니까 재난물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되게 흥미로운데요? 재밌고 좀 군상극이에요. 군상극 여러 인물들의 인물들이 되게 성격이 되게 입체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얘 빌런 같다, 되게 고구마다 이런 애가 있는데 또 나중에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사람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도 좀 있거든요. 이걸 딜론님이 이제 르마님한테 추천했는데 르마님 안 드셨어요. 네,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드셨나요? 저는 사실 웹소설이 아직 조금 접근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근데 웹소설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90년대 세대잖아요. 네네. 그 조금 이후에 2000년대생, 2010년대생 친구들이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웹소설 시장이 너무 커져서 작가분들이 웹소설로 다 진출하세요. 근데 90년대가 인터넷 소설 엄청 많이 읽지 않았나요? 인소랑 웹소설의 차이가 뭔가요? 또 다른 것 같은데? 인소는 그 전자사전에 봐야 되는 거고. 이거 너무 딥해져요. 전자사전으로 그 밑에 화살표 눌러가면서. 이게 장르가 좀 다양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엔 인소는 보통 다 러브잖아요. 아니면 뭐 추리극도 있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소 읽던 분들이 이제 웹소설로 뭐가 다른 거죠. 인소? 근데 오히려 저 인소 쪽은 잘 안 보고 저 딱 한 개 봤어요. 친구가 준 거를 딱 한 개를 봤어가지고. 딜러야 너 나랑 가십 봤잖아. 그런 걸 말하면 안 돼. 그런 걸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팬픽을 봤거든요. 또 딥했네요. 또. 나는 팬픽 보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거 했어. 저는 인소는 안 봤어요. 근데 저 구분을 지었어요. 기준에 인소는 안 봤어요. 팬픽만 봤어요. 자극적이네요. 저희 아빠한테 들켰어요. 안 돼. 큰일 나. 그러면은 다음으로 서로에게 추천했다가 즐겁게 봤던 그런 컨텐츠가 있을까요? 르마님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저요.
저희 둘 다 재밌게 봤었던 거가 일본 만화 중에 신부 이야기라는 작품을 둘이 엄청 신부 이야기? 네. 비범의 벌써 도파민이 터질 것 같아. 신부 이야기를. 네. 신부 이야기 이게 배경이 중앙아시아예요. 19세기. 질문 하나 들어도 되나요? 네. 프라이스트 신부인가요? 아니면 브라이드입니다. 브라이드. 아. 네. 그 19세기 중앙아시아 배경인데 그 만화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문양을 정말 다 섬세하게 일일이 다 그리시고 배경도 요즘에는 웹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3D 배경 쓰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다 손으로 일일이 그리는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름답고 뭔가 그 중앙아시아 당시 일상 묘사가 정말 풍부해가지고 저희 둘 다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 만화인 건가요? 만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책?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네. 또 제가 만화책 덕후여서 네. 또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서로에게 약간 부러운 점은 혹은 서로 봤을 때 내 혈육은 이게 좀 대단한 것 같다. 그런 것들 좀 훈훈하게 네. 이야기하면서 끝내볼까요? 네. 그 르마님 같은 경우는 제 여행 파파고거든요. 아, 언어가 좀 다양하게 중국어도 되고 아. 영어도 되고 러시아어도 하시잖아요. 러시아도 좀 하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여행 갔다 올 때 덕분에 편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똑똑이야 진짜. 네. 그 르마님은요? 딜로님이 어떤 게? 저는 딜로님한테 늘 존경하는 게 금전 감각이 진짜 훌륭하거든요.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여기 총무 네. 딜로님 맞아. 네, 맞아요. 르마님이죠. 여행 가서도 그 총무 역할을 딜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좋다. 약간 좀 돈 계산 전 이런 거 좀 귀찮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귀찮아하지 않거든요. 확실하게 네, 그리고 저축도 엄청 잘하고요. 음. 진짜 배울 점이 많거든요. 알뜰살뜰하시네. 알뜰 네. 하시네. 그래서 좀 그리고 살아가는 태도에서도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 좀 피곤하게 좀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편인데 좀 안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법을 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딜로가. 딜로님이 깡따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깡따구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즉흥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약간 훈훈하게 나에게 르마란 나에게 딜로란 이런 거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딜로님이 먼저 나에게 르마란? 나에게 르마란 큰 킴 펭귄. 큰 킹펭귄이에요. 그냥 킹펭귄. 끝인가요? 귀엽고 나에게 르마는 또 가끔은 또 형제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좀 덜 심심하게 해주고 또 그러니까 문화적 그런 소설이나 이런 거 제가 워낙 르마 그런 걸 좀 해박하다 보니까 나 이번에 이런 장르 좀 읽고 싶은데 추천해봐라 하면 이렇게 막 자판기 누르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 좋다. 그렇군요. 르마님에게 딜로란? 아델리 펭귄입니다. 아. 네, 아델리 펭귄이냐면 조그맣지만 언제나 당당하기 때문이죠. 해석이 너무 좋은데. 귀엽다. 되게 훈훈하다. 그러게요. 쌍둥이 낳아달라고 해야 돼. 근데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쌍둥이인데 확실히 너무 자매 같은 게 웃겨요. 분명 쌍둥이인데. 제시카 크리스탈이에요. 네, 너무 제시카 크리스탈이에요. 콘텐츠 중독자들의 콘텐츠 집단 테라피, 재미 테라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쌍둥이와 연관된 콘텐츠 혹은 문화력, 취향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콘텐츠 얘기하기 전에 딜론님께서 또 하나의 콘텐츠 갖고 오셨다 그래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와, 그래서 너무 감동인데 어떤 콘텐츠인가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딜론님. 네, 그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동화인데요. 네. 마지막 거인이라고 하는 동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거인. 마지막 거인. 평소에 그림책 좋아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낭설인가요? 낭설인 것 같군요. 잘은 이제 워낙 근데 이건데 좀 직업적으로 좀 동화책 가끔 봐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딜로님이 생각하는 깊이 뭔가를 파는 거랑 우리가 깊이 파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30 팠을 때 깊이 팠다라고 하는데 네. 딜로님은 130 정도 파야지 깊이 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망설이시네요. 어, 이거를 오늘 갖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작품 제가 이제 어릴 때 처음 보고 되게 좋아해서 제 인생 동화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화랑 시 콘텐츠 항상 한다고 네. 들어서 이거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 되게 좋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책인지. 좀 환경 관련된 그림책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큰 틀로 얘기해 보자면 이제 좀 살짝 모험도 있고, 근데 또 우정도 있는데 또 배신도 있고 그런 동화책입니다. 네, 제목과 작가님 소개 그리고 동화책 소개랑 줄거리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작가님은 프랑스 작가님이신데 이거 말고도 좀 이제 사파도 이분이 같이 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기 전에 한번 또 찾아봤는데 원래 사파를 좀 하시려고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사파만으로는 좀 어렵다 해서 글도 같이 하셔서 이거 전에도 한 3작품 더 하셨었고 근데 이거 하고 되게 여러 부분에서 상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와 플라스 작가님. 네. 프랑스와 플라스 작가님이 마지막 거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또 야무지게 그림책 속에 4줄로 하셨어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4줄 요약을 하면 이제 거인을 찾아 탐험을 떠난다. 거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과 우정을 쌓고 그다음에 거인들을 만난 일을 이제 책을 출간하고 발표하고 강연을 다니면서 명예를 얻게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인공의 행동으로 거인들이 죽었다. 라는 4줄 요약입니다. 네. 아니 저는 줄거리를 쭉 이거 말고 좀 길게 설명을 써주신 거를 봤는데 근데 저도 약간 되게 스토리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지 않아서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책님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표지를 봤을 때 거인의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체랑 저 거인의 큰 등과 이런 게 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줄거리도 되게 뭔가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소년 만화 같은 그 후회스러움도 좀 있고 좀 낭만적인 그런 좀 낭만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낭만적이게 읽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림체랑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면서 그림책은 봐야 되는데 이 줄거리를 말씀해 주셨을 때 어쨌든 뭔가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거인을 찾아 탐험을 떠났고 거기서 만나서 거인들이랑 있었던 일들을 좀 생활을 하다가 책으로 냈는데 나중에 뭔가 거인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다시 가봤는데 그 이미 이 거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미리 다 와가지고 이 거인들 세계를 다 망쳐놓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되게 저는 소름 끼친 뭔가 되게 비판적이고 뭔가 그런 부조리함을 되게 드러낸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왜 딜로님께서 이게 약간 환경 관련된 그림책이라고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거 좀 뭔가 봤을 때 뭔가 이 거인의 상징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정말 1차원적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 그런 게 좀 떠올랐고 또 이거 책 뒤편에 보시면은 그 생명과 환경 쪽 관련된 교수님께서 그에 대한 좀 또 리뷰 평론 같은 것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해요. 진짜 그렇네요. 저도 너무 몰입만 해가지고 상징성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자연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겠네요. 자연, 근데 좀 다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이나 아니 나무, 동물 이런 거 우리 멸종 위기 동물 그런 거 대입해도 사실 이제 이 거인이 개체 수가 9명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좀 그런 거에 관련 있지 않을까. 사실 이거 제일 좀 와닿았던 나의 심장을 간통했던 이제 문장이 이제 거인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죽는 모습 죽어 있는 그런 유해 자체를 이제 아치볼트의 주인공이 보거든요. 그 나라의 탐험가가. 탐험가는 아니에요. 원래 얘는 지리학자인데 영국 귀족 지리학자 남성인데 근데 이제 이 거인들이
언어를 몸에 그려진 문양으로 대화를 하는 애들인데 이제 유해를 발견됐을 때 왜는 이제 자신의 그런 죄책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인이 너 왜 우리 비밀 지킬 수 있지 않았어? 왜 우리 비밀 말했어?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대사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는 짧게 읽어주셔도 좋을 것 읽어드릴게요. 같아요. 여기 어떤 대사냐면은 침묵을 지킬 순 없었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제 주인공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사가 사실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좀 중요 대사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그림책을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번 저도 구매해서 읽어볼 것 같아요. 또 그림책 덕후로서 좋은 그림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빗도님은 오늘 가져오신 컨텐츠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도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림책을 가지고 왔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가져온 그림책은 마지막 거인이라는 그림책을 딜로님께서 가져와 주셨으니 저는 좀 가벼운 그림책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피터 맥카티 작가님의 누가 더 즐거웠을까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그림책은 2분 정도면 다 읽어요. 마지막 거인은 한 20분 정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연령층도 적고는 거의 영유아들도 뭐 부모들이 읽어주면 좋을 만한 책이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갖고 있었던 책이에요. 진짜 한 6살, 7살 때부터 갖고 있던 책이었고 그림체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귀여워서 제가 좀 주기적으로 책을 너무 오래됐거나 가치가 조금 없어진 것 같은 책들은 버리거든요. 제가 책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에도 지금 6세 때부터 살아남은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이 색연필의 뭔가 섬세한 터치 때문인지 계속 눈이 가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책인데 또 오늘 주제랑 조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우선 이 피터 맥카티 작가님에 대해서도 저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림책이지만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찾아봤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잖아요. 표지에. 네.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의 눈이 점이잖아요. 이게 이분 그림체의 특징이더라고요. 팔다리는 짧고. 그래서 뭔가 나른한 느낌이 드는 색채도 그렇고 이 작가님의 포인트인 것 같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누가 더 즐거웠을까는 이 맥카티 작가님의 대표 작품인데요. 이 작품으로 2003년에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이 칼데콧 아너상은 칼데콧상이 금상이라고 치면 칼데콧 아너상은 은상이에요. 은상. 그래도 되게 훌륭하죠. 그리고 이 그림책 그 누가 더 즐거웠을까의 영어 원제는 혼도 앤 파비앙이에요. 심플하네요. 이 책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인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름입니다. 그럼 줄거리 소개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책은 한 집에 사는 강아지 혼도와 고양이 파비앙의 각고도 또 다른 생활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책인데요. 두 반려동물이 각자의 하루를 누가 더 즐겁게 보냈을까 추측해볼 수 있도록 작가님이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양이랑 강아지 이 두 생명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딜로님이랑 르마님은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시고 모시는 집사고 여긴 또 이제 저희 재미중독자 패널들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림책을 보면 잠을 자도 파비앙은 창가에서 식빵 굽고 있는 것처럼 모양으로 해서 자고 있고 혼도는 마루에서 약간 또아리 틀듯이 강아지 특유의 그 베이글처럼 튼 것 있잖아요. 네. 그런 자세로 잠을 자고 각자 여가 생활을 보낼 때도 혼도는 밖으로 나가서 바닷가에 있는 다른 강아지 친구들이랑 놀아요. MBTI E처럼. 근데 이제 파비앙은 집에 남아서 뭐 외출하기 힘든 갓난 아기랑 같이 놀거나 집안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막 뽑으면서 놀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각자의 일정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같은 곳에서 또 잠이 드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힐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일단 이 그림책의 제목 번역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재는 혼도 앤 파비앙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국문으로 번역하면서 누가 더 재미있었을까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사실
책을 다 읽으면 누가 더 즐거웠는지는 정말 의미 없다는 거 너무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와 강아지랑 너무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재미가 다를 것이고 근데 또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소소한 의지가 되기도 해서 뭔가 제가 딜로님 오늘 처음 뵙지만 혼도와 파비앙의 모습이 굉장히 르마와 딜로님일 것 같다. 이거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나 부부나 동거하는 친구나 뭔가 서로 같이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재밌는 삶을 보내는 그런 뭔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책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비님, 이책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게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영유아는 아니지만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간단한데 누가 더 즐거웠을까에 담긴 그런 주제가 명확히 담긴 그런 쉬운 그림책인 것 같아서 되게 미소를 띠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림책이 너무 귀엽잖아요. 네. 네. 이책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얘네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쵸. 둘이 저는 제일 어이없었던 게 고양이가 파비앙인가요? 파비앙이 밥 먹는데 샌드위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뭔가 좀 어이없으면서 귀엽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누가 더 즐거웠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제목이잖아요. 근데 다 읽고 나니까 딱 뭐 둘 다 즐거웠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르마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동화책을 어렸을 때 읽었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왜냐면 네. 베스트셀러스 칼드컷 네. 안어상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양 이름이 페이비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오. 계속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비언 라이프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 페이비언이 더 즐거웠다. 네. 딜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이게 너무 그림체가 귀여워서 딱 책 받자마자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걸 주셨네. 이렇게 봤거든요. 둘 다 읽었을 때 저도 이 책이랑 똑같이 둘 다 즐거웠겠구나. 재밌었겠네. 이렇게 하고 각자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니까 좋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 그럼 약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약간 두 분 이제 르마님이랑 딜로님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이책님이랑 피비님도 현재 뭐 독립을 하신 게 아니라 형제 자매끼리 같이 다 살고 있는데 어린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통틀어서 나의 그 혈육 메이트와 살면서 일상 속에서 이 라이프 스타일 이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침형 인간인데 동생은 완전 올빼미예요. 아하.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제 동생은 누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저는 막 어떻게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축구 보고 안 자지? 약간 이런 것도 다르게 느끼고 또 저는 중요한 일이 있거나 긴장됐을 때 되게 막 잘 챙겨 먹어요. 동생은 딱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 쫄쫄 굶어요. 그런 것들 왜 이렇게 다르다 참. 그러게요. 근데 뭐 인정해주죠. 뭐 제가 피해 입는 것도 아닌데 걔가 안 먹는다고. 그런 것들 혹시 다들 있으신지 궁금한데 피비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너무 달라가지고 먹는 것도 다르고 또 술 개짝으로 드시잖아요, 오빠. 비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잘 먹었었는데 오빠는 되게 입이 짧았었거든요. 꼭 그래. 네, 남자 형제들이 꼭 그런가? 우리가 너무 잘 먹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빠는 파워 J거든요. 아. 근데 저는 파워 P여가지고 뭐 여행을 갈 때나 뭐 그런 일상적인 뭐 미래 계획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너무 달라서 참 다른 사람이다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르마님은요? 르마 딜로 둘. 르마 딜로 둘 다. 사실 저희는 그 올빼미나 뭐 일찍 일어나는 거 그런 거는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둘 다 약간 올빼미에 가까워가지고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좀 다르다고 느낀 건 약간 고민 해결하기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가족이 그러니까 물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고민이 생기면 의논하는 상대 1순위가 가족인데 그쵸? 좀 무게치가 다른 것 같아요. 어. 저는 가족의 무게치가 좀 크고 특히 부모님 무게치가 좀 있거든요. 생각보다 저한테 영향력이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딜로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분산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무게치가 좀 달라요. 그 무게치가 다르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뭔가 좀 비중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뭔가 조언을 해주거나 뭔가 이 사람의 아. 의견을 들었을 때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는 더 받아들이는 게.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딜러님? 네, 저는 주로 고민 생기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같이 어떻게 할까, 나 이런 일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말하는 편이고 부모님한테는 잘 말 안 해요. 진짜 막 뭐 정말 부모님이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굳이 역시 제시카야. 제시카 딜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렇군요. 스타일인지 알겠어. 근데 약간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여기 그림책에 혼도랑 파비앙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데 두 분은 쌍둥이지만 좀 다른가요? 어느 쪽에 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혼도랑 파비앙? 근데 저 양 둘의 모습이 둘 다 있어요. 어떨 때는 혼도고 어떨 때는 네. 파비앙이고. 근데 반대로 저는 혼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달라. 이게 참 달라요. 사실 혼도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파비앙인 줄 알아. 맞아. 그 있잖아 MBTI에서 나 I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사람은 헷갈리는 사람은 무조건 I 아니다. I는 자기가 I인지 안다. 나는 I일 수밖에 없다를 안 돼요. 진짜 아이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럼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혼도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근데 파비앙도 있으시고. 네. 맞아. 이채님은요? 저는 이제 형제가 다른 점. 저는 동생이 완전 파워 T고 제가 파워 F거든요. 너무 F예요, 이채님. 그러니까 제가 감성적이고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두 살 터울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싸움하면 계속 지는 거예요. 걔는 너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PB처럼 과학적 근거를 대가면서 저의 허점들을 공격해 오니까 이게 상대가 안 돼서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막 말싸움을 했는데 제가 져가지고 막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답답해가지고 동생 앞에서 막 가슴을 두드렸어요? 몰래 두드렸겠다. 정말 답답했던 그런 게 좀 있었고 뭐 좀 외향적 내향적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은 지금 뭐 학교 때문에 좀 집 밖에서 나가서 이제 자취하면서 살고 있는데 방학 때는 오거든요. 근데 방학 때 오면은 한 달 정도 집에 있는데 한 달 내내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방송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너무 즐겁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한 이틀만 있어도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산책이라도 해야 되고 카페라도 가야 되고 사람이랑 좀 만나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게 진짜 다르다. 어떻게 한 달 동안 방 안에만 있지? 근데 너무 표정이 좋아져서 가요. 한 달이 지나면. 아이 맞네요. 확실히. 맞아요. 그런 게 많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참 우리 다 서로 존중하시죠?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서버니 사랑하시죠? 네, 기생충이 생각나는 대사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책님이 가지고 오신 콘텐츠도 한번 봐볼까요? 어떤 콘텐츠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도 시집이고요. 역시나. 네, 저는 시집 러버기 때문에 시집을 가지고 왔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시집은 김은지, 이소연 시인의 우정 시집 은지와 소연입니다. 너무 귀여워 제목. 네, 은지와 소연. 네. 이번 시집의 좀 특별한 점은 우정 시집이라는 건데 우정 시집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우정 테스트밖에 몰라요. 우정 테스트. 우정. 진짜 웃겨. 네, 우정 시집이란 이번에 김은지 시인님과 그 이소연 시인님이 새롭게 만든 개념이에요. 너무 멋있어.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시인이신데 약간 비슷한 시기 이소연 시인님 2014년부터 작품 활동을 하셨고 김은지 시인님은 2016년부터 활동을 하셔서 비슷한 시기부터 이제 작품 활동을 하셨던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같은 팟캐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도심시라는 팟캐스트. 저희도 재미식부자가 팔로우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팟캐스트. 저기 사인도 있네요.
네, 사인도 받았어요. 낭독회 가서 사인도 받아왔고, 그래서 이 도심시라는 팟캐스트를 두 분이 같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 두 분이 실제로 친구시고 엄청 같이 뭐 행사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행사를 통해서 친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두 분의 우정을 넘치는 우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정 시집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두 분이 같이 같은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시들은 그 도심시라는 팟캐스트에서 그 썼던 시들이에요. 그 도심시라는 팟캐스트가 또 여기 팟캐스트에서 팟캐스트를 설명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도심시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그 공간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 두 분이 시인이시니까 두 분이 진행을 하시는데 공간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를 쓰시는. 멋있어. 네, 그래서 약국 초록약국이라는 약국에 대한 시를 두 분이서 따로 써시기도 하고 게스트들도 무조건 시인. 그래서 시인님도 나오시면은 시를 한 편 써봐야 돼. 아쉽다. 우리 콜라보하고 싶었는데 시인만 나갈 수 있다니. 선처해 주십시오. 그림책을 그려봐야. 그래서 거기서 매회 방송을 하면서 썼던 시들을 대부분의 시들을 묶어가지고 이 시집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을 이 은지와 소연이라는 시집에서 읽을 시는 서로 일기라는 시예요. 이 시는 좀 특별한 게 그 작가가 은지와 소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분이 같이 쓰신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서로 일기 은지와 소연. 문구점에서 산 스티커 팩에서 가장 작고 빛나는 스티커. 누가 물어봐줘야 알게 되는 마음이 있을까? 은지와 소연은 너무 흔한 이름이지만 스티커를 떼어서 붙일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기분처럼 어디에 두어도 어색하지 않은 단어처럼 의지가 있다. 나라면 종이의 유체, 일을 마무리하고 따뜻한 물에 오래 샤워를 하고 싶고, 너라면 캔버스의 유체, 잔디밭에 누워 볕을 쐬고 싶고, 우리라면 회벽의 유체, 단골 카페에 갔다가 모르는 카페에 가고 싶지만 유체처럼 어울리고 유체처럼 달라지는 빛의 모양. 어디에 붙일까? 나는 이런 게 재밌더라. 어제 너는 너의 낯설은 나의 낯설을 읽고 나는 걸리버 여행기를 읽었지만 우리 둘 다 발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했던 거. 오래된 경첩이나 깨진 접시가 나올 것만 같은 단어는 땅에 가까워서 땅에서 멀게 느껴지고 이끌리는 단어 3가지를 고르시오. 구두, 운동화, 면봉과 이쑤시개. 왠지 모를 토끼, 빤히 보이는 곰, 헬멧을 쓴 로마 글자, 헬멧을 쓴 예감과 약속 시간에 일어난 나야? 항상 늦는 건 너였잖아. 그럼 계속 단어를 고르시오. 심플한 단어들이 필요해. 투고, 청탁, 비밀 공유, 나쁜 놈. 그리고 그는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투고, 청탁, 비밀 공유, 추상, 구체. 내가 선택하는
세계. 내가 선택하는 세계. 프리지아. 고슴도치 표정의 번역. 앞머리. 내가 선택하는 세계. 내가 선택하는 세계. 네, 이런 시입니다. 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피디님? 저는 이거를 같이 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막 그 나야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쳐져 있고 항상 늦는 건 너였잖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진짜 하나씩 둘이 동시에 쓰는 게 느껴져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세 개랑 세 개가 넘버 3랑 그 맞아요. 세 개라는 말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둘이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완전 우정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천재 같지 않아요? 어떻게 같이 시를 쓸 생각을 했지? 네, 기발해요 너무. 그러니까요. 삐또님 어떠셨어요? 전 제가 교환 일기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초딩 때. 생각났어요. 교환 일기. 전 교환 일기 한 3개 정도 들고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또 하는 거. 그리고 저 교환 일기도 생각났고 은지님, 소연님 이 두 분의 우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너무 궁금한? 되게 돈독하다. 우리만치 돈독하시구나. 우리도 한 돈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는 못 쓸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대화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르마님이랑 딜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약간 저는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를 읽으면서. 르마님. 네, 왜냐면 그 친구여도 같은 관심사와 같은 갈래를 좋아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써내려갔다는 사실이 일단 그냥 한행 읽으면서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도 네. 또 친구랑 일을 같이 한다는 것도 다른 거니까 쉽지 않은 건데.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그 우정이나 뭔가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 기대하게 되는 뭔가 쓸 수 있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 하나지만 같은 둘 같은 약간 Call me by your name 같은 그런 슬로건이 있을 텐데 약간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잔잔하게 마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활용하지 않더라도. 네. 맞아요. 약간 삐비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뒤에 단어 이렇게 3가지 말하는 거 있잖아요. 프리지아, 고슴도치 표정의 번역, 앞머리 이렇게 서로 장난처럼 주고받는데 뒤에 좀 가니까 약간 뭉클해지더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세계, 내가 선택하는 세계 이게 이어지면서 그냥 이 장난 자체가 너무 좋다 이런 느낌도 들고. 네, 딜로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걸 봐도 여기서도 나는 걸리버 여행기를 읽었지만 우리 둘 다 발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막 그런 것도 되게 뭔가 결국 좀 다른 걸 읽었지만 또 같은 걸 생각해내는 그쵸. 그런 것도 뭔가 좋고 또 이 세 개랑 세 개가 좀 인상 깊은 좀 뭔가 하이라이트 부분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이 부분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위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세 개고 네. 이제 밑에서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제 선택하는 이제 세 개잖아요. 맞아요. 그게 반복이 좀 되는데 또 이제 세 개랑 세 개가 바뀌니까 자리가 네. 거기서는 또 좀 그런 감동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가 이 시인 김은지 시인님과 이소연 시인님이 시인이 되고 나서 만나셨대요. 그래서 아주 막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만난 친구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너무 두 분이 잘 맞으셔가지고 또 가까이 사셔가지고 자주 보다 보니까 더 친해지고 결국 이렇게 시집까지 방송도 하고 시집도 내게 되셨는데 제가 이 시집과 이 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또 그 오늘 나오시는 르마님과 딜로님이 쌍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께 어울리는 시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 시도 읽고 있으면은 두 사람이 한 몸 같고 근데 한 시가 또 두 사람의 막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두 분과 사전 미팅을 할 때도 약간 두 분이 완전 취향은 다른데 그 뿌리가 되게 같아. 어렸을 때 같이 이제 뭐 만화나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자랐던 게 느껴지면서 약간 이 시집을 읽었을 때의 기분과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시집에 또 두 분이 같이 쓰신 이 시는 딱 한 편만 수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념비적인 작품이어서 두 분께 이 시를 좀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형제 자매와 함께 무언가 했던 기억 중에서 좀 즐거웠던 기억은 뭘까요? 이 은지씨님과 소연씨님 같이 시를 쓰셨는데 여러분은 자신의 형제들과 뭔가 같이 했을 때 좀 재밌었다. 근데 그 재밌는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삐비님 혹시 같이 왜 하신 게 계속 있나요? 저부터 시작하는 것 같죠? 삐비님.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처음으로 떠올렸던 거는 그 이제 마트 같은 뭐 이마트나 이런데 가족끼리 다 같이 장을 보러 가면 이게 부모님과 같이 붙어 있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부모님을 찾기가 또 어렵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오빠랑 그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이 안 보이면 부모님의 냄새 찾기 대회를 열었어요. 귀여워. 빨리 부모님의 냄새를 찾아라. 빨리 지금 엄마 아빠 냄새를 찾아보자. 혼도처럼. 네. 그래서 그게 항상 생각이 나요. 뭔가 즐거웠던 기억하면. 심지어 성인이 됐을 때도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럼 누가 이겼어요? 아니요. 그냥 뭔가 같이 합치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야. 돈독할 수밖에 없어. 안 돈독해요. 아니 왜 안 돈독한 척해요? 아니요, 그렇게 안 재밌는 게임도 돈독해요. 하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게임 하는 거. 시트콤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빗도님은요? 저도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 있는데 저희는 용의 소굴이라는 게임을 했어요. 동생이랑 저랑.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제 방 자체로 용의 소굴이라고 칭하고 이게 지브리에서 나온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라는 애니메이션을 둘 다 감명 깊게 봐서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뚫고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나우시카가 아니라 천공의 성 라퓨타. 라퓨타를 가기 위해서 그 용의 소굴을 비행기 타고 지나가야지 아름다운 라퓨타가 나와요. 근데 동생이랑 제 방이 약간 그 비행선인 것처럼 해서 흔들려 이러면서 나 조심해 약간 이렇게 액션을 즐겨. 문 닫고 신데렐라 끝났어 방 밖으로 나와서 약간 이러고 이 노래를 되게 용의 소굴 노래를 많이 했어요. 동생도 기억날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거 많이 시켰네요. 막 상상도 해야 되고 머리도 몸도 써야 되고.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제가 베르타어 이런 거 만들자 해서 언어 만들어서 이거 무조건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언어가 다 캐릭터여서 막 쫄라맨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걸로 대화해야 된다고. 동생 외워야 돼. 괴롭혔네요. 시험은 안 봤죠? 안 봤죠. 그리고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저는 제 혈육이랑 어른 돼서 이제 양수리에 쿠키랑 셋이서 2주간 은둔 생활했어요. 둘이서? 3명이서 셋이서? 쿠키도 포함해줘요. 포함해줘. 백수일 때. 그때 아마데우스님도 저희 있을 때 오시고 빡세님도 오시고 이채님도 오시려고 했는데 군대에 계셔가지고 못 오고. 그쵸. 저희가 약간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제 동생이 저보다 요리를 잘해서 밥도 해주고 그런 것도 좋았고 또 사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팟캐스트 같이 동생이랑 녹음했잖아요. 그냥 이름 말씀해 주시죠. 개시민님. 개시민님. 같이 했던 것도 너무 좋았던 큰 추억인 것 같아요. 재밌었으니까. 맞아요. 계속 언급하세요. 사랑하잖아요, 동생. 알죠. 네. 그럼 두 분은 르마님, 딜로님은 뭔가 각각 듣고 싶어요. 뭔가 일치할지. 우선 딜로님부터. 뭐가 있지? 함께한 게 너무 많아서 꼽기 어렵나요? 좀 자주 붙어 있어서 뭔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좀 좋아하고 좀
어쩌다 보니까 여행 메이트가 돼버렸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가끔 진짜 신세계처럼 가끔가다 서로 같이 재밌게 보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이제 막 의견 주고받고 쟤 저런 거 같아, 막 이런 거 같아 하는 좀 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좋죠. 두 분 진짜 시간을 같이 쓰시는 경우가 많나 봐요. 네. 성인이 되고서도. 네. 오히려 성인 돼서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는 학교도 다르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혹시 일상 중에 카톡도 거의 매일 매순간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오히려 그런 거잖아요. 그 실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카톡을 안 해요. 네. 그냥 가서 말하면 되거든. 진짜 귀찮을 때 이제 제 방에서 르마 방으로 그냥 가기 너무 귀찮을 때 전화로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너무 제 동생이랑 저랑 똑같아요. 방에 있어? 이렇게 카톡 네. 보내고. 그렇군요. 르마님은요? 저는 하나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는 저희 다 비디오 세대였잖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만화 영화 비디오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비디오를 꼭 TV로만 보는 게 아니라 비디오 자체를 가지고 이제 약간 블럭처럼 쓴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원 놀이를 했어요. 비디오 얘기는 아니네요. 비디오로 동물원 놀이를 했다. 그 비디오를 이제 벽처럼 쌓고 맞아, 막 맞아. 거기 안에 막 동물 인형 넣고 막 그러면 이제 동물원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 했던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동물원 놀이 남아있습니다. 뭔가요? 동물을 배치해 놓고 동물을 감상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원이다 하면서 안전과 의의를 두고. 네. 약간 레고처럼.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이제 형제 자매니까 놀이 같은 걸 이제 서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시나 놀이도 했었고 그냥 이름만 다 말해주세요. 네. 그리스 상상하게. 로마시나 됐고 그냥 우리 서로가 이제 정글 그런 놀이에서 이제 서로가 사자가 돼서 서로 잡아야 돼.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자예요. 그냥 사자여서 그냥 이제 의자 이제 조그만 의자 같은 거 뒤집어 놓고 이제 절벽 위로 올라가자 막 이런 거 사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네, 거죠. 하고 이제 또 소파 같은 게 지금 소파는 안 되는데 옛날 소파는 이제 뼈대가 좀 되게 딱딱했어가지고 이 등받이 쪽을 이제 애기니까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갖고 이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고 귀여워. 다 해봤어 저런 맞아. 거. 다들 근데 두 분은 특히 비범하신 거. 저는 사실 그리스 로마시나 놀이 너무 궁금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냥 신화 이제 등장인물 신 정해놓고 근데 이건 둘만 하면 재미없고 좀 친구들 왔을 때 근데 사실 저도 네. 했어요. 저는 늘 아르테미스 했어요. 네, 그거 있어요. 저희가 쌍둥이잖아요. 근데 아폴론이랑 아르테미스 근데 아르테미스가 예쁘게 그려서 다 여자애들이 아르테미스 하고 싶어 했어. 제가 선점했어요. 저 헤라 하고 싶어요. 헤라. 앙칼진 거. 다산의 신. 이책님 아프로디테 해야지요. 제가 왜요? 조개 위에서 이렇게. 딱 아프로디테 상이야. 파도 엎치는데. 너무 아프로디테야. 이책님은 뭐 있었는데요? 저요? 즐거웠던 형제와의 시간. 근데 이제 막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는 이제 블록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게 그냥 집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동원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이제 방송 작가가 돼가지고 스토리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애니메이션 한 편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기승전결을 그냥 즉흥 이드립으로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진짜 어이없었던 게 제 동생이 제 생일날에 초등학교 때 생일 선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하는 말이 형 생일 선물로 블록놀이 이용권 3장을 줄게. 그래서 진짜 어이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푸하하 웃고 넘어갔죠. 귀여워. 우리도 그렇게 이 책 선물 줘요. 블록놀이 한 장. 팟캐스트 같이 녹음권 3개.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저는 오늘 김은지 씨님과 이소연 씨님의 우정 시집인 은지와 소연이라는 시집을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 우정 시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이 시집을 읽기도 전에 이 시집의 장르가 우정 시집이라는 게 너무 정감이 가고 이 둘이 우정이라는 걸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서 있으시다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꼭 시집이 아니더라도 뭔가 두 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제 자매도 우정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그런 기념할 만한 어떤 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오늘 방송에 약간 또 이런 우정 시집 같은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맞아. 나중에 들어볼 만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책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시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은지 시인님께서 이 편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꼭 들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이소연 시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상할 정도로 대중문화에 해박한 쌍둥이 자매 르마님과 딜로님 두 분을 모시고 대중문화와 취향, 쌍둥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르마님, 딜로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르마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을 봐서 너무 좋았고 딜로의 새로운 모습을 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 후딱 가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르마님이었고요. 이제 제시카 제시카 딜로님. 딜로님의 이제 저도 너무 재밌었고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서 나중에 그 애니랑 만화 얘기 못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생각 있으시면 그때 한 번 더 익숙하게. 당연하죠. 저희 또 이제 시즌 4가 거의 끝날 시점이니까 시즌 5, 뭐 6도 저희 끊임없이 할 거니까 언제든지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책님이랑 피비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비또님이 좋아하는 그런 만화나 막 그런 거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눠보고 싶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네. 오늘 저희 얘기를 못했네요. 오늘 네. 제시카 크리스탈 특집이니까. 그쵸. 감사합니다. 이책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오늘 이 두 분이 나오신다 그래서 좀 약간 긴장도 했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 다 소화하지 않아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약간 좀 감동적이네요. 오늘 끝낼 때쯤 되니까 이게 약간 형제자매가 같이 뭔가를 하고서 이게 기록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뭉클해요. 또 F인가 봐요. 너무. 너무 F예요. 피비님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약간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제시카 딜로라는 게 너무 찰떡인데요? 제시카 딜로. 이거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약간 명함 같은데도 제시카 딜로. 크리스탈 르마. 크리스탈로도 괜찮아. 크리스탈 로마도 괜찮은데 제시카 딜로에서 약간 제시카 알바 같지. 제시카가 이름이고 르마가 성. 비또님 어땠어요? 저도 두 분, 저는 일단 딜로님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둘 다 너무 말씀 잘하시고 약간 저희 방송이 고품격 방송이 되어간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품격을 한층 높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네, 오늘 재미 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트윈즈처럼 제시카 앤 크리스탈처럼 돈독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 각박한 이 세상 속에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 중독자입니다.